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내 반발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안 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도 있다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에 이어서 현역 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당원 주권 강화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계속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당의 어떤 개혁 방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의원제가 완전히 당원 중심제로 이렇게 대체되는 정도의 성격이냐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대의원제라는 게 특히 이제 취약 지역인 영남 지역 이런 곳에서는 당세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당원에 제한된 당원의 권리를 더 가중해서 보완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거의 대의원제를 없애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전국 정당의 취지에 맞느냐 문제 제기가 원래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당원 1인 1표제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대의원제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진행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의원제 보완 제도 개혁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당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1인 1표제가 추진됐다는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당의 기조를 갑자기 바꾼 것도 아니고 실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도 그 당시에 당원전도 만들고 그리고 당대표의 개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당원 개정도 하고 이렇게 보통 보면 1인 1표제라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상당히 개인을 위한 당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 운영의 오늘 교범 삼아서 하고 있는데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소 좀 황당해하긴 하죠. 다만 지금 당원 투표 등을 보면 한 20% 미만의 투표 결과를 갖고 당원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앞서가고 있지만 정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성 지지층에서 힘을 얻어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당내에서 세력화 내지 어떤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거 내가 처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부터 해왔던 거다. 이런 입장인 건데 지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진짜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추진할 때랑 지금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1표제가 뭐냐 다들 당연히 1인당 한 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결국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그럼 일반 당원 몇 표의 가치를 갖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일반 당원의 한 50표 이상 많을 때는 70표, 80표까지 가는 60표 정도였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줄인 거거든요. 그 20표를 줄인 상황에서 거기를 더 줄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이 전국 정당을 가기 위한 그런 보완책으로서 이 대의원 제도의 취지를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친명 의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이거 하겠다고 또 공언을 했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공약 이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도 시기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견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지도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당원들의 뭔가 표심을 좀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청래 대표 혼자서 독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런 분들의 에게 좀 인기를 먹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이잖아요. 이 시기에 추진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방 기간 동안 당 내에서 터진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 설치나 이런 것들, 법사위에서 나오는 좀 강경한 드라이브나 당 내에서도 이런 좀 반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는 뭔가 이견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자, 뭔가 갈등 사항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좀 다짐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친명 의원들도 결국 그 포인트를 좀 짚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순방 기간 내에 이걸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방 기간 끝나고 좀 논의를 조금 더 한다면은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향에는 동의를 하지만 속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친명계 의원들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명청 갈등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아직 반년은 안 됐습니다만 뭐 조기 레임덕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당 내에서 포스트 이재명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파간 갈등이 이미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갔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주류를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도 생각해 보면은 친명계의 박찬대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친문계라고 봐야겠죠. 그때 김어준 씨가 굉장히 큰 행사를 인천에서 했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도 왔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잊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선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주류계 그리고 친명계가 갈등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점점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관련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당무회의가 열립니다. 1인 1표제가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에요. 저는 뭐 기우라고 보고요. 기우, 지금 예. 민주당의 현재, 그러니까 그 지난 정권 시기에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당이 위기를 겪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지켰던 것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었고요.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또 가장 나선 것도 적극적인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당원들을 뭐 강성지지, 나가서 개딸, 이게 원래는 긍정적 의미였는데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고, 당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다만 과도한 어떤 활동, 그러니까 내배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 정도를 넘어선 어떤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리적인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방향성이 전체적인 어떤 당의 어떤 미래나 이런 걸 설계하는 데 맞다, 이렇게 봅니다. 1인 1표제가 시행되는 민주당 모습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전저 1인 1표제가 사실 저렇게 뭐 특정 지도부나 아니면 당대표의 재선을 위한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공천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안에서 조국 혁신당까지 가세해가지고 진보 진영의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이라는 게 본인의 독자적인 힘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덕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명분 입장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앞서고 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어쨌든 저 부분은 꺾는다고 꺾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심 대 심의 대결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했던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토론으로 성사될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조국 전 대표와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와 저와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사실 이 토론을 처음 제안한 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한 전 대표는 지금 어디론가 배제돼 버리고 조국 대표랑 장동혁 대표 지금 끼리 하기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대표 모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론을 원래 처음 제안했던 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국민의힘 지도부 김민수 최고위원이 왜 한 전 대표가 나서냐, 이건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내가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지우기에 들어간 거로 좀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을 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면 그런 추출 과정이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일단 지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동 이슈를 계속 아마 이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토론이나 이런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아마 호남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민주당과 아마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토론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게 내용적 토론이 아니라 내용적 토론은 이미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토론에 굳이 집권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응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 대장동 이슈를 하루빨리 좀 더 정리하고 싶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뭐 조국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이미 대장동 이슈 더 좀 길게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슈, 그러니까 명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이슈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정청래 대표가 나서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갈등이 밖으로 노출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를 넘어서서 지금 조국 대표 역시 정청래 대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 계열에서 앞으로 끌고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겨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국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가 되었고 이미 그 원내교섭단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왜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저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참여해서 2대2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만 대장동 토론에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인데 이 토론 좀 흥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좀 성춘일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이 토론 자체의 필요성과 실익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2대2 토론에서 실제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국민께 뭔가를 알리고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대장동 문제는 이미 검찰이 스스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이제 사회적 논란과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국면이 전환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추징을 할 것이냐, 민사소송 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들 이런 뭐 구체적 논의로 단계로 나가야지 이미 이제 결정난 항소 포기 문제를 갖고 누구의 책임 문제인지 또 그 법리상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7,800억의 추징 가능성 문제 그리고 항소 포기가 여러 측면에서 맞느냐 틀리냐 이런 논쟁을 지금 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당이 각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이부의 정치적 이슈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이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목적인데 민주당이 굳이 그런 국면을 다시 과거 이 항소 포기 시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각 당이 토론을 하는 것은 뭐 각 당이 필요해서 할 일이지만 민주당이 굳이 같이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가 좀 정리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 불씨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희 이제 조국 대표가 물론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 비난점이 있었잖아요. 성비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당을 추스리고 당을 다시 한번 혁신한다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대장동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과 어느 정도 결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을 흡수하는 이런 노력을 사실상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적인 또 뭐 갈등 구도를 본인이 바꾸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또한 뭐 토지 공개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2030 세대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싶고 지역적으로라도 어디 터전을 잡고 싶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대장동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예. 공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고 실제 뭔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자 하는 여기에 치중한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 이 시점에서 조국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면 그 했던 진보층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아마 토론의 이슈는 생각보다 이렇게 잦아들진 않을 거고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응하지 않게 되면 그 공은 고스란히 조국 신당이 가져갑니다.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참여해서 왜 이렇게 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파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으면 법무장관을 비난했어야 됩니다.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왜 안 했냐라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비겁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 추진하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에 끼어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20석인데 10석으로 줄여달라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과 1대1, 원내에서 지금 교섭단체 안에서는 1대1 구도인데 1대1 구도 속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늘 불리한 소수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내 구성이 사실상 조국혁신당까지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거 1대2 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숫자의 힘을 내세워서 이걸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같은 진보 진영 안에 있으면 집권여당이 왜 이걸 못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만큼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논의를 하거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국 대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당대표로 복귀를 한 겁니다.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조국 대표가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는 비쳤기 때문에 상황에 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혹은 보궐로 총선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국 대표는 어쨌든 가정사로서 이렇게 구속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나오자마자 정치적인 행보가 너무 빠른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있었던 그 성비 사건으로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에서 98%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압도적인 수치로서 다시 당선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국혁신당이 어떠한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라기보다는 조국 대표 한 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냐 이런 그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치은 부의장, 윤기찬 부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